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황입니다. 문화충격 시즌2 14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원영석 기자, 킬라그램 그리고 안주영 씨와 함께합니다. 이 4인 4색 문화충격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네, 문화충격 시즌2 오늘 좀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아무 일도 없어요.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아니, 피곤하지 않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한 주간 어떠냐고 물어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 방금 뭐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입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버벅댔습니다. 네. 네. 잘 지내셨?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지내. 저는 저는 너무 잘 지내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말에 근데 비가 요새 자주 오는 것 같아. 맞아요. 주말만 되면. 비가 그래서 너무 어디 많이 가지도 왔죠. 못하고. 네.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맞아요. 이번 주 네. 금요일도 또 비가 온다고. 에? 이번 주에도 또 온대요? 네. 야, 근데 슬프죠? 진짜로 산에 눈은 엄청 오겠어요. 지금. 그쵸. 지금 스키 타러 가면 딱인데 그죠? 스키 좀 잘 타시나 봐요? 스노보드 좋아합니다. 잘 타진 스노보드 않아요. 좋아하고. 좋아해요. 저는 스키, 스노보드는 못 타. 네. 자, 그럼 오늘도 위클리 업데이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이 LA 한인타운 노래방들을 상대로 이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또 폭행을 저질렀던 한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연방검찰 캘리포니아주 센트럴 지부는 지난달 26일 우드랜드 힐스 거주자인 올해 39살 조대건 씨가 이 갈취에 따른 비즈니스 운영방해 55건, 자 그리고 차량 탈취 1건 등 해서 총 57건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조 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즉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LA 한인타운 노래방들을 상대로 이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는데요. 이 피해자들은 노래방 업주는 물론 도우미, 심지어는 도우미 운전사들에게도 매달 금품을 갈취를 했다고 검찰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검찰이랑 컨택을 해봤어요. 그래서 네. 검찰한테 물어봤더니 이 조 씨가 이민을 온 영주권자고 시민권자가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왜냐하면 이게 이 뭐라 하죠? 이 범행이 너무 한국 조폭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죠? 한국 깡패 무슨 영화에서 보는 같아요. 말도 안 그래서 되는. 제가 맞아요. 이제 영화에서 보는 그러니까요. 범죄 도시에 나오는 약간 그런 맞아요. 거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영주권자라고 해서 혹시 한국 조폭이랑 관련이 있냐 물어봤더니 네. 그건 아니었고 여기서 갱멤버로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뭐가 그룹이 있긴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다들 주셨겠죠. 아니 근데 이게 솔직히 이게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알게 모르게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아요. 혹시 이런 일 뭐 호비. 보호비? 저는 한 번도 이런 거 아니 듣도 보고도 못했습니다. 보호를 네. 갱한테 받는 이 말도 안 되는. 그죠?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서 보호가 필요한 게 아니었나요? 약간 저거네. 그죠? 아니 어떻게 보면은 보호비가 아니라 그죠. 그냥 돈을 줄 테니까 내가 안 드릴게 이거 아니면은 아닌가? 이 노래방들도 약간의 그 안 좋은 일들을 하니까 그거를 신고하겠다 협박. 네, 약점 협박, 잡고 있어. 약점 약점 잡고 잡아서. 사실 여기 달라 보면 이런 거죠. 네, 그죠? 여기 네. 그럴 수 보면은 있겠네요. 네. 노래방 도우미. 그죠. 도우미 분들이 그건 도우미 아니잖아요. 자체가 약간 불법인 거죠. 자체가 맞아요. 불법이고 네. 뭐 신고하면은 그 사람들은 당연히 무슨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뭐 약점을 처벌이 잡고.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리고 알지는 또 못하지만. 하나가 이 11월 지난 2020년부터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니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이에요. 팬에- 맞네요. 근데 문제는 2020년 11월부터면 완전 초창기란 말이에요. 그때 어떻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노래방 원래 이렇게 다 안 되는 닫았을 거였어요. 때였네. 아, 맞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몰래 이렇게 열면서 그렇죠. 몰래 그게 열리죠. 있는 몰려. 예. 근데 몰래 영업. 보호비를 뜯었다는 거는 그분들이 암암리에 운영을 하고 있었으니 그렇죠. 가서 보호비를 뜯었지 않았겠나. 그렇죠. 그렇죠. 뭐 근데 저희가 뭐 이거는 저희 추측일 뿐 이거는 절대로 뭐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렇죠. 발표한 건 아니고. 근데 보통 이제 불법 영업을 하면은 그런 일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드라마 HBO 드라마 소프라노스 같은 경우에도 보호비 받잖아요. 그죠? 나가는 그러니까 거. 무슨 이거 드라마랑 영화 나오는 무슨 네. 거기서 영감 받아서 하신 거 네. 아닐까요? 근데 이런 도대체 뭘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뭘? 경찰로부터 보호하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들에게서 보호해야 되는 거지. 불법 그죠? 장사를 어떻게 계속할 봐서. 수 있게 보호하겠다. 약간 이런 아니 건가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원영석 기자나 안주영 씨가 말씀하신 대로 약점을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가능한 그 거죠. 약점을 풀지 네. 않을 테니 나한테 돈 내놔라 네, 뭐 이런 그거죠. 거다. 그쵸, 아, 그쵸. 그런 걸 수 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보호하는 거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 경찰에 약점 가서 잡고 있는데 신고할 거야. 그게 약점 이렇게 하는 폭로되기 거죠. 싫으면은 네. 보호비 말이 내라. 보호비지 협박비죠. 협박이죠. 네. 그렇게 얘기해서.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또 경사예요. 뭐 네. 잔리치 맞아요. 의원 네. 뭐 음. 등등등이 있었는데 이 연방 상원 의원, 한인 연방 상원 의원이 탄생할 수 있다. 와. 네, 와우. 이 지난달 24일 일요일 아침같이 저희 라디오 코리아 이채원 기자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뉴저지주 연방 상원 의원 선거의 레이스에서 이 앤디 킴 연방 하원 의원의 상대 이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이시죠. 이 타미 머피 후보가 SNS X를 통해서 중도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네. 갑자기. 네, 갑자기. 돌연. 갑자기. 돌연. 네, 돌연. 돌연. 무슨 일일까요? 그 공화당 후보가 있는데 왜 이 지금 이 그 앤디 킴 연방 상원 의원이 상대 공화당 후보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왜 가능성이 높은가? 네. 근데 이 뉴저지주 상원 의원 자체가 무려 50년간 민주당이 수성하고 있는 네. 자리입니다. 아. 그러니까 완전 민주당 네, 아. 그러니까 공화당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캘리포니아주랑 텍사스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민주당 성지, 공화당 성지.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변수가 없는 한, 그러니까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뇌물을 받아먹었다 이런 거 아니면 앤디 킴 연방 하원 의원은 뉴저지주 상원 의원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첫 한인 연방 상원 의원이 그러니까 되는 역사적인 겁니다. 순간이 역사적인 순간. 말도 안 되는 대단하네. 거예요. 역사로군. 와. 그러니까 올해 11월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네. 말도 안 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 워싱턴 DC 사실 이런 분들을 만나기 좀 쉽지 않거든요. 정계 로비스트를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로비스트라고 하면 뒤에서 이제 돈 끌어다 주고 돈 쓰게끔 만들어 주고 루트 이렇게 해 주는 암암리에 좀 그러신 분들인데 근데 지금 그 앤디 킴 연방 하원 의원 위세가 민주당 내에서 저희 원영석 기자님은 잘 아실 거예요. 로칸나 의원을 넘어섰대요. 야, 그 의원을. 위세가. 네, 로칸나 의원이라고 하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한 건물 탑 중에 탑입니다. 근데 그 그렇죠. 위세를 국가주, 넘어섰다는 예. 거예요. 자, 지금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만약에 앤디 킴 연방 하원 이걸 로비스트 그분 얘기입니다. 그 앤디 킴 연방 하원 의원이 상원 의원에 오르게 되면 네. 오는 2028년쯤에는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와. 꿈 같은 이야기도 바라보게 될 수 있다. 이런 가능하죠. 얘기입니다. 지금. 그 시나리오 가능하죠. 또 앤디 김 쟤는 이제 몇 년 전에 처음에 이제 하원 출마하고 그랬을 때 한인타운에서도 후원 행사를 많이 해줬거든요. 맞아요. 다운타운에서도. 근데 음. 한번 이렇게 유세하는 걸 봤는데 연설을 되게 잘해. 약간 흑인 목회자를 오. 연상시켜요. 흑인 좀 목회자들이 이렇게 카리스마가 좀, 있는 네, 좀. 약간 그 말투도 약간 조금 오.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카리스마. 제가 좀 의외로, 그러니까 외모 사진만 놓고 보면 모르는데 의외로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저 이제 앤디 킴 의견- 연방 네. 하원 의원 되시기 전에 이제 네. 후보 때 한번 만나뵌 적이 있어요. 오, 네. 근데 되게 동네 아저씨 느낌은 그러니까 되게 딱 보면. 조용한 조용한 동네 맞아, 아저씨. 맞아. 말을 해도 조근조근하게. 점잖으시군요. 네. 굉장히. 1대1에서는 그렇게 저도 술자리 한번 가는데 근데- 그냥 그 되게 그 뭐지 친근감을 주죠. 사람들 네. 앞에 딱 가잖아요. 근데 싹 바뀌어요. 오. 그때부터는 정말 달변가. 갑자기. 되게 잘하고. 근데 이게 지금 짚어 보면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당시에 라이징 스타로 떠서 상원 의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흑인 최초로. 상원 의원 그 임기 첫 번째 임기 때 간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앤디 킴 연방 하원 의원의 지금 루트가 비슷한 루트다. 와. 제가 지금 다른 상원 의원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또 그런 상원 의원이 한 분 계셨거든요.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른 사람. 근데 지금 앤디 킴 상원 의원이 하원 의원이 그러시다. 오, 그렇죠. 기대되네요. 뭐 테드 크루즈 28년도. 같은 경우에도 상원 의원 되자마자 뭐 대권 후보 맞아. 테드 얘기들이 크루즈였죠. 나왔는데 네. 앤디 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뭐 가능한데 근데 이제 과연 이제 메인스트림에서 아시안 이런 그렇죠. 그 주자들을 받아들이느냐. 근데 뭐 봐야죠 이제. 예, 가능성을 한번, 예. 보면 이게 아시안이다라는 그게 있어요. 사실은 이게 아시안인데 이 뭐 상원 의원이라던가 대권 주자라고 하면 정말 주류 메인스트림에서나 바라볼 법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시기가 너무 좋다. 왜냐하면 이민 가정인데다가 그리고 라이징 스타 그것도 민주당 내에서 얼마 전에 앤디 킴 뭐 그분이 민주당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예. 그렇다는 거는 당 차원에서 라이징 스타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해봐라는 거예요. 호호호호. 원래는 얼마 전만 해도 머피 후보가 더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머피 후보가 못 이긴다고 더 오. 앞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당내 기득권들도 다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머피 쪽을 이렇게 지지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 카운티 라인 놓고 이제 선거 소송을 걸었는데 내가 볼 때
거기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머피 쪽이. 그래서 갑자기 진짜 갑자기. 그런 그 소송 와중에 불출마. 그러니까 사퇴를 오. 선언하고 얘기를 이제 들어- 엔드김이 딱 탄력을 받은 거예요. 얘기를 네. 들어봤는데 이제 그 머피 쪽에서 갑자기 머피가 그 물어보더랍니다. 이거 괜찮겠어 그랬는데 그 아마 주변에서 내려가는 게 맞다. 네. 아마 뭐가 맞아요. 있는 것 같아. 압력 뭐가 받았어요. 있는 거 압력 같아요. 받았어요. 네. 음. 자, 아무튼 그럼 기대돼요. 기대돼요. 우리 정말 한번 너무 파이팅 기대돼요. 해보시죠.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아,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전국의 아시안 빈곤율이 약 10%로 인종별 중에 가장 낮지만 높은 물가 등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시안들의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시안 빈곤율이에요. 이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전국에서 빈곤층에 속하는 아시안은 약 230만 명. 이는 전체 아시안 인구의 약 10%죠. 이 타인종에 비해서 크게 낮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한인이 10%, 그리고 일본계 8%, 중국계가 10%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 눈에 띄는 것은 이들이 세 곳의 대도시에 밀집을 해 있다는 건데 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거주하는 아시안 빈곤자 수가 26만 4천 명, 그리고 LA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각각 23만 7천 명, 그리고 와. 10만 1천 명이 와. 있다. 엄청 많네요. 되게 생각보다. 많죠. 맞네. 엄청 많네요. 대도시에 몰려 있다. 가난한 네. 사람들이. 예. 전국에 4명 가운데 1명이 넘는 아시안 빈곤자가 이들 대도시에 살고 있는 거죠. 예, 다른 도시 대비해서 많은 아시안 인구 수도 한몫을 했지만 이 그쵸. 전문가들은 아시안들이 아시안 밀집 지역에 살기를 원하는 탓에 높은 물가에도 아. 불구하고 이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뭉쳐 있고 싶은. 네. 그리고 퓨 리서치 센터 보고서는 아시안이 돈이 많기 때문에 다른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데 이에 따라서 빈곤한 아시안의 경우에는 더욱 고립될 수 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까 더 묻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쵸. 돈 달라고 할 수 없잖아. 그렇죠. 아시안들이라고 다 잘 살고 이러는 게 아닌데 못 사는 그렇죠. 사람들도 많고. 그럼요. 그런데 그렇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하나 주목을 해보고 싶은 건 아시안들이 좀 아시안 밀집 지역에 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짚은 거는 좀 정확한 것 같아요. 예, 그건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한국에서도 똑같아요. 한국에서도 그냥 밀집 지역에 살고 싶어 하긴 하잖아요. 서울에 살고 싶어 하지 다. 그렇죠. 맞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한국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예. 네. 근데 그리고 또 이민자로서 첫 1세들은 사실 가장 그래도 액세스하기 편한 게 대도시들이고 그죠. 이런 그 크로스오버 스테이트 시골주에서는 진짜 2세, 3세 돼야지 이제 좀 편안하게 맞아요. 미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만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제 좀 그런 옛날 환경이 아닌가 분들은 싶어요. 또 예. 언어적인 장벽도 그렇죠. 있고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좀 편하게 뭐 한인 마트 다니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근데 좀 아무래도. 정확하게 짚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네. 게 이 여기 통계는 안 나오지만 이 좀 그 빈곤층 같은 경우에는 좀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쵸. 뭐 여기 앉아 나이 계신 많으신 분들처럼 분들. 영어가 되거나 아니면 의사소통이 된다거나 아니면 좀 막 이러면 좀 가서 야 내가 지금 이런데 잡 좀 달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은 영어조차도 안 되는 분들이 많다. 서러우실 것 같아. 더 그렇죠. 정말 아, 이렇게 그렇죠. 나이 드셔가지고 예, 네. 이렇게 뭐 그렇다고 뭐 맨날 노인센터 굉장히 좋은 곳이긴 네. 하지만 노인센터에만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독거 노인이 또 요새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한인타운도 그렇고. 그 사실 이런 뭐 얘기가 참 안타까운데. 좀 최근에 또 아시안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네. 기사도 한번 맞아요. 나왔었거든요. 봤어요. 제가 네. 다음 시간에 한번 짚을 텐데, 근데 뭐 그거는 MZ 세대, G 세대였지만, 맞아요. 근데 그 말고도 좀 그 노인분들 자체도 좀 그거에 대해서 고립감을 느껴서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돼요. 희망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분들이 예, 희망이 맞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명의 끈을 놓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얘기를 분이. 들으니까 네. 그냥 진짜 한국 서울이랑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어떻게 네. 보면은 아시안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원래 아시아 내가 살던 나라의 그 습성이랑 그냥 비슷하게 산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기도 예. 하네요. 왜냐하면 서울이란 노래를 제가 이효리 누나 노래를 처음 썼을 네, 때도 네. 그 누나가 했던 말이 서울이란 곳은 특이하다. 정말 부자들부터 정말 빈곤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곳에서 그걸 조화를 이루면서 산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약간 그렇죠. 그 어딜 가도 아시안들은 똑같이 산다 이렇게 약간 들리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네. 들어요. 대도시가 비싸잖아요, 물가가 더. 그렇죠. 비싸죠. 비싸죠. 더. 근데 세금도 대도시에서 많이 살면 살수록 더 가난해질 거 아니에요. 돈이 맞아요. 없으신 그럼요. 분들은. 그렇죠. 왜냐면 살아야 되는 기본적인 생활 수준의 물가가 있기 때문에. 근데도- 그래서 더 많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근데 드네요. 또 못 나가는 이유는 그 아시안 문화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도 무서우니까.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언어적인 문제가 제일 크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런 데 있으니까 비영리 단체들이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무료 식사 배급이나 네. 이런 그죠.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시골주에서는 그런 거 사실 힘들고 그렇죠. 언어적인 더 장벽도 힘들죠. 차라리 있어가지고 여기 있어야 그런 것 같습니다. 빈곤층도 더 알겠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 이런 예. 말씀이신 거죠. 네, 오늘 위클리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은 한 번만 하겠습니다. 원스 팔러틱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원스 팔리틱스 시간입니다. 저도 한 번만 할게요 오늘. 자, 그래서 11월 이제 미국 대선이 열리고 지금 계속 이제 선거철이고 광고 캠페인도 유튜브 보면은 맨날 나와요. 뭐 바이든 네. 광고 나오고 그러니까요. 트럼프 광고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무소속 후보로 나선 후보가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존 F 케네디 돌아가신 암살당하신 존 F 케네디 주니어의 조카이고 네. 그 동생 그 법무장관이었죠. 그 케네디 정부 시절에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입니다. 예, 저분이 이제 완주 의사를 내비쳤어요. 나 끝까지 뛴다. 사람들이 다 나보고 나가라. 뭐 공화당 쪽에서도 나가라고 하거든요. 민주당에서도 나가라. 뭐 양쪽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난 끝까지 뛰겠다. 그런데 이제 양쪽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트럼프 진영에서는 처음에는 막 반겼는데 또 일부에서는 아니다. 트럼프 표를 더 깎아 먹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또 그럴 수 있죠. 한쪽에서는 또 바이든 진영에서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무조건 같은 민주당 소속이었으니까 손해 아니야 무조건.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반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사실- 바이든 캠프 쪽 사람들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게 TV 나와서 나가라, 맞아요. 방해하지 마라. 왜 나와가지고 방해를 하느냐. 근데 10% 안팎 지지율을 꾸준히 지금 유지를 하고 10%. 있어요. 이분이. 근데 저분이 그 이유가 있는 게 색깔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방금 색깔이요? 말씀하셨잖아요. 네. 민주당 색깔이긴 하지 민주당 정치 성향이 있으시긴 하지만 또 내재된 이런 것들은 보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 쪽에서는 좋게 얘기해서 중도 진보라고 부르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옷을 입고 있는 좀 공화당 사람 같다 그런 좀 느낌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웃사이더 원래는 이분이 그러니까 원래는 강성 진보 이미지가 셌어요. 원래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이 좀 가기도 했거든요. 일부가.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흰신이라고 얘기할게요. 유튜브니까. 흰신 관련해서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계속 그 발언을 해가지고 트위터에서도 이렇게 그 계정이 아마 폐쇄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흰신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다. 그걸로 뭐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득권 진영에서 이 사람이 그리고 특히 이제 빅파마 제약사들이 되게 싫어해요. 이 사람을. 왜 그거를 문제 없는데 자꾸 있다고 하냐. 근데 이분은 그 문제 있는 사례들을 쫙 하면서 근데 굳이 이런 코로나 흰신뿐만 아니라 옛날 다른 흰신들까지도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 또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데 트럼프는 오히려 그거를 강조했거든요. 흰신을. 왜냐하면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오퍼레이션 와프 스피드 해가지고 8개월 만에 그 백신 흰신을 만들었잖아요. 그쵸. 코로나.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제 자기는 홍보해요. 나 덕분에 이거 경제 빨리 풀리고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케네디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케네디가 더 올바르다. 이런 거는 그리고 또 환경론자입니다. 맞아요. 기후 변화, 되게 특이하시네요. 굉장히 강경파세요. 그린 에너지 굉장히 강경파예요. 강경파예요. 네, 네, 강경파예요. 그린 에너지 쪽에서는 뭐 항상 기후 변화 이거 문제 심각하다. 우리가 화석 연료 어떻게든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그리고 지금은 좀 얘기를 잠잠해졌습니다. 했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한 돌풍이었습니다. 예. 제2의 버니 샌더스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랬었어요. 약간 그런 느낌까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이 최근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CNN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CNN 쪽이 이제 좀 진보 성향이잖아요. 진보 채널인데 거기서 자꾸 이제 트럼프를 비판하니까 트럼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막 1월 6일 그것도 문제 있고. 근데 트럼프가 더 문제 있어, 바이든이 더 문제 있어. 딱 대놓고 물어봐요. 에린 버넷이라는 진행자가. 근데 그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뭐라고 그러냐면 바이든이 더 나쁜 놈이다. 바이든은 언론을 탄압하고 이런 그 사법부를 그 정치로 이용해 가지고 상대 후보들을 이렇게 탄압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분도 또 어쨌든 바이든 정부 시절에 그 탄압을 당했으니까. 맞아요. 언론 표현의 자유는. 그래서 바이든이 더 문제라고 그러면서 뭐 부통령 이분이 왜 완주 의지를 보이느냐를 알 수 있냐면은 부통령 후보를 이미 찍었어요. 예, 부통령 후보를 그 러닝메이트로 니코 샤나한. 맞아요. 니코 샤나한을 지명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구글 창업자,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의 전 부인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 후원금을 많이 모금해줬대요 이분을 위해서.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더 유리할까요? 누가 더 불리할까요? 트럼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출마
완주. 저는 케네디가 나오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이 좀 불리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기본 그 텃밭 자체가 민주당 진영이었잖아요.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너무 강성 진보 쪽에 좀 그 실증을 느끼는 좀 신물이 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 옷을 입고 있는데 누군가는 뽑아야 되겠는데 아 너무 강성 진보는 싫다. 그러면 누구 뽑겠어요? 당연히 케네디 뽑지 않겠습니까? 그 그쵸. 사람은. 그렇게 네.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인물이죠. 뺏어올 네. 수가 있다. 어떻게 보세요, 킬라는? 저는 사실 그렇게 디테일한 거는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이든님에 대해서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같은 그런 민주당이. 발언도 네. 해주시고 같은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트럼프 쪽으로 훨씬 더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이제 그 왜 또 화제가 됐냐면은 저기 음모론 좀 많이 음모론 기득권에서 볼 때는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CIA가 자기 아빠 죽였다. 자기 자기 삼촌도 죽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죽고 나서 얼마 뒤에 죽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는 여기 맞아요. 한인타운 그렇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 스쿨 그곳에서 이렇게 암살을 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슬픔이 굉장히 이제 가족 피해가 많은데 CIA 이런 정보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이분을 보면은 그래서 그쪽 그래서 이런 쪽을 또 보수 진영에서 막 파고드는 게 있거든요. 이거 CIA 문제 많다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사찰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그러니까 꼭 바이든한테만 불리한 게 아니다. 트럼프 제가 왜냐면 아는 분들 중에서도 트럼프 지지했다가 이분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나는 로버트 케네디가 마음에 들어. 왜냐면 특히 이제 흰신 이슈 갖고 네. 이분이 하는 말이 다 맞아. 그래가지고 이분이야말로 진짜 아웃사이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저분은 너무 있는데 아웃사이더라서. 예. 아웃사이더. 그래서 너무 아웃사이더. 그 최근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캡스 해리스 여론조사에서 했어요. 가장 최근에 가상 대결에서 이제 트럼프하고 바이든, 케네디 셋 다 나올 때 어떻게 누가 제일 높게 나왔냐? 트럼프가 이제 41포인트 나왔고 바이든이 37, 케네디가 15나 나왔어요. 15%. 많이 나오네요. 많이 예. 나오네요. 15% 나왔고 그리고 또 같은 여론조사에서 참가자 43%가 트럼프를 난 최우선 순위로 놓겠다. 39%가 바이든이 나한테 최우선이다. 케네디가 최우선이다가 또 17%나 나왔어요. 오, 예, 그래서 이게 17% 꾸준히 꽤. 15%까지 최근에 그러네요. 넘어가는 거 보고 이 정도면은 대선 판도를 힘들 수 있는 그러게요. 수치거든요. 확실히 그러네요. 영향력이 있네요. 예, 그러면. 왜냐하면 옛날에 이 그 조지 H.W. 부시 41대 대통령 아버지 부시가 재선에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재벌 러스 페로라는 무소속이 출마해서 타격을 줬어요. 그래서 빌 클린턴이 당선될 수 있었어요. 그 사람 안 나왔으면은 저기 조지 H.W. 부시가 당선이 그죠. 됐습니다. 어디서 표를 뺏어 오느냐에 따라서 또 그쵸. 예. 판도가 나눠 바뀌니. 먹기. 근데 예. 저분은 어딜 가나 지뢰예요. 잘못 지뢰? 밟으면 터지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그래서 트럼프는 일단은 그 트루스 소셜 통해서 이분은 급진 좌파다. 거기에 속지 마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표를 이제 모아야 되니까 그렇죠. 뺏기면 안 되니까 급진 좌파 인물이고 기후 어젠다. 화석 연료 더 탄압해서 기름값 더 올라갈 거다. 벌써 공격에 이제 들어갔어요. 다 긴장하는 거죠. 이렇게 공격하는 것 자체가. 그죠. 그리고 뭐 바이든 쪽에서는 이 사람은 마가다. 얘 트럼프하고 똑같은 부류다. 거의 비슷하다.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라고요? 네.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이제 트럼프 캠페인의 대선 캠페인의 글자들만 따면 슬로건입니다. 마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케이, got it. 특히 이제 뭐 그런 흰신 이슈에 있어서도 저 사람은 잘못된 얘기들을 하고 있다. 근데 최근에 언론들이 또 이렇게 그 이버맥딘 아시죠? FDA가 이버맥딘이 원래 말 구충제라고 해가지고 네.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라고 그 트윗에 올렸어요. 야 이거 말도 안 돼. 복용하지 마. 코로나 걸렸을 때. 근데 최근에 며칠 전에 FDA가 그걸 번복해가지고 그 삭제하라고 한 거를 다 복원시키고 자기가 그 FDA 조항에서 그 이버맥틴 관련된 걸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 말에 또 탄력을 주는 거야 그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이게 지지율이 또 오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너무 아웃사이더라서 제가 볼 때 당선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하지만 근데- 영향을 충분히 주고 판도를 충분히 휘두를 만한 인물이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나는 너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둘 중에, 지금 영향력은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기득권이나 메인스트림에서 볼 때는 바이든한테 기본적으로 타격이 간다고 해석해야 되는 게 민주당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같은 민주당으로 예, 나왔으니. 민주당에서 나오지 말라고 발로 걷어찬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 진영에서는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압력을 많이 넣고 있대요. 나가지 마라. 그리고 지금 이제 벌써 보통 이제
선거하면 악선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방 많이 그럼요. 하고 네거티브. 벌써 네거티브 이제 메인스트림에서도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거티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케네디 후보 러닝메이트 문제다. 그 니콜 셰너한이 불륜 스캔들이 있었어요. 아. 누구랑 불륜 스캔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되게 우리가 다 매일마다 뉴스로 접하는 인물이에요. 누구죠? 일란 머스크. 나 진짜 일론 머스크일 것 같은데. 일란 맞아, 머스크 맞아. 같지.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계속해서 막 관련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그때 이제 결혼한 상태에서 세르게이 브린이 이혼한 이유가 일란 머스크 때문이라는 얘기가 맞아. 그 얘기 있어요. 봤어요. 그래서 보셨죠. 예, 그래서 지금 일란 머스크까지 이렇게 또 엮여서. 엮여가지고 일란 머스크 그러면은 또 약간 좀 보수적으로 갔죠. 야 원래는 진보죠.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기차 이렇게 개발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말하는 게 공화당 찍어라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조 로건 쇼에 나와서도 공화당 찍어라. 지금 근데 일론 정책이 머스크가 이렇게 얼마 전에 저기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 오찬자리였나요? 조찬자리였나요? 만났어요. 예. 그때 그 자리에 일론 머스크가 갔다라고 보도가 됐었어요. 갔어요. 예. 미팅했대요. 그러니까요. 플로리다주 말하라고 해서 미팅해가지고 혹시나 지지하는 게 아니냐 했는데 그 다다음 날에 일론 머스크가 나는 두 후보 다 지지할 의향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예. 것 같아요. 지지했다가 한쪽이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귀엽다. 왜냐면 그 그쵸. 정부 보조 좀 받지 않나요? 테슬라 지금 아예 있겠죠. 없나? 많이 그러니까 봤죠. 정부 보조가 엄청 있잖아. 맞겠죠. 그러니까 사실- 연방 정부 보조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한쪽 편을 들기 불가능한 그렇죠. 상황인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 네.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만약에 그 전기차 보조금을 싹 다 없애고 뭐 그런 정책을 펼 경우에는 가장 타격을 받는 건 테슬라죠. 사실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테슬라도 지금 이 세르게이 브린 여기 요 이슈도 있고 그 불륜 스캔들까지 있고 지금 테슬라가 주식이 계속 안 좋죠. 안 좋죠. 지금 오늘도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타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일론 머스크가 자꾸 정치색을 이제 드러내고 있잖아요. 드러내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론 저는- 머스크가 정치색을 드러내서 타격을 보는 것 같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입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 그러니까 사업가잖아요. 아니 한 회사 CEO잖아요. 네. 그러면 양측의 의견을 다 조합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거의 독재자 수준. 뭐 그럴 수 있죠. 대주주기도 하고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테슬라가 웃긴 게 되게 그 주식들이 대주주가 아니라 그 자기 자신한테 다 몰려 있습니다. 그 주식이 그 CEO한테. 그러다 일론 보니까 머스크한테.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사실상 독고다이 그 시체말로. 독고다이라서 네. 아니 사실 그래서 회사가 커진 건 있기는 해요. 예. 왜냐하면 스타링크도 그랬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다만 독고다이로 가는데 자꾸 정치색을 드러내니까 휘청휘청한 거예요 회사가. 네. 트위터에다가 막 맞아요. 이상한 얘기 올리고. 근데 그거는 한 기업가가 할 거는 아닌 거죠. 예, 저는. 그분이 제가 볼 때 성격이 고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보니까 저도 이제 그분 전기를 읽고 있는데 그 월터 아이작슨. 근데 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트라우마도 많고 아버지한테도 많이 그렇게 맞고 자라고 뭐 하여튼 그 학급 동료들한테도 오. 이렇게 좀 따도 좀 당하고 해가지고 누가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CNN의 그 단 레몬, CNN에서 해고됐던 단 레몬이 물어봤어요. 너는 이게 좀 인텐스하다 사람 보면 왜 이렇게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의 불우한 어린 시절 때문이라고. 근데 그럴 수 사실 있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일론 머스크는 정말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테슬라 정말 말도 안 되는 회사가 지금까지 크는 거는 정말 그 사람이 독보적인 그게 있었습니다. 그죠. 네. 다만 정치색을 드러내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좋지 않죠. 왜냐하면 정말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든 트럼프 대통령이든 누가 하나 됐을 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테슬라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다 보수만 있는 게 아니고 그쵸? 그럼요. 진보도 있고 중도도 그죠. 있고 그렇지 그럼요. 않겠습니까? 네. 제 예. 주변에도 지금 얼마나 테슬라 많이 타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당선되면은 이 사람이 CIA하고 FBI를 날려버린다.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데 공약 중에 그걸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네. 와우. 얘네들 다 그 딥스테이트다. 네. 미국을 배우 그림자 그 미국을 컨트롤하는 그림자 세력이라고 그렇게 간주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예, 인물이에요. 최근에 WABC 인터뷰에서도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는 증거가 너무나 많다. 우리 아버지하고 자기 삼촌 존 F 케네디.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보복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까지 좀 줘요. 이렇게 인터뷰 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모르겠어요. 약간 기득권 상대로 그런 전쟁 선포하는 그런 모습에 많은 사람이 이제 좀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닌가 이분이. 그리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될 가능성 중에 하나가 목소리 들어보셨나요? 그냥 쇠를 긁는 그는 맞아. 쇠를 긁어요. 그냥. 목소리 되게 중요합니다. 듣기가 힘들어. 거북하죠. 그러니까 좋은데 예. 소리를 많이 힘듭니다. 지르셨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근데 이분에서 한번 활약상을 기대해 볼게요. 그래 재밌잖아요. 저희가 그죠? 정치 얘기할 때. 네. 그렇죠. 예. 자, 원스프레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스 팔리틱스. 원스. 자꾸 입에다 원스 팔리틱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킬라의 인싸 아메리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싸되는 법 인사이드 아메리카의 킬로그램즈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레딧 커뮤니티의 Choosing Beggars라는 섹션에서 이제 픽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Choosing Beggars의 뜻은 아주 까다로운 노숙자들이라는 뜻이고요. 네, 그런 노숙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서브 레딧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웃기네요. Unhoused men refused fresh and hot food because it's not real food.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음식이 아니라는 건가? 이런 일들이 진짜잖아요. 빈번히 네.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제가 되게 이 본문을 한번 읽어봤을 때 네.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옆에 와가지고 노숙자분들이 가끔 뭐 좀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많죠. 예. 그래서 가지고 있던 과자랑 사과 이런 약간 과일과 이런 과자를 스낵 이렇게 같은 거. 줬더니 네. 스낵을 좀 줬더니 이거는 가짜 음식이다 왜죠? 하고 받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했다는 예를 들면 거예요. 뭐 유기농 음식 몸에 좋은 음식 달라 이건가? 그런 건가? 얘기를 한번 끝까지 들어보면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먹으라 하고 자신이 원래 먹으려고 했던 따뜻한 샌드위치와 이런 좋은 음식을 줬대요 또. 네. 근데 그것도 가짜 음식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했대요. 돈을 주면 아니, 내가 결국에 저기 돈을. 가서 진짜 음식을 사오겠다고 했는데 타코벨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말씀을 아, 하셨다고 아, 하더라고요. 본인이 먹고 싶은 게 지가 있는 거죠. 먹고 그러니까 choosing beggars인 거예요. 굉장히 내가 노숙자고 내가 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까다로운 저 노숙자네. USC 그 학교 앞에서 네. 너무 이제 막 이렇게 좀 그러신 분이 계셔서 노숙자분에게 20불인가를 제가 줬는데 자기는 이거 필요 없다고 돈이 네. 왜? 대신 저기 안에 들어가서 그 사달라고? 파파이스 치킨을 뭐를 사달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돈을 근데 받아서 본인이 직접 가서 근데 시키면 그게 되잖아. 좋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네. 그렇게 뭐 사서 사드렸어요. 그래서? 옆에 서 있고 제가 정말. 제에서 계산을 해서 사서 드렸어요. 얼굴이 두껍네요. 그러니까 네. 배달까지 하라는 거네. 이거 하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댓글들을 조금 네. 읽다 보니까 네. 네. 비슷한 댓글이 뭐가 그쵸? 있었냐면요. 그렇게 음식을 대신 사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네.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서 이렇게 아. 노숙자분들이 들어가서 돈을 지불하고 하려고 해도 조금 안 눈치가 좋아하시나 많이 보다. 보이시나 아. 아니면은 뭐 이해가 간다. 거절을 그렇게- 당했을 그렇게 수 얘기하면. 있겠죠. 그래서 냄새 나니 사다- 나가라 뭐 이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 댓글 다시는 분들이 노숙자진 않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그거를 추측을 하신 분들이 댓글을 달았을 것인데, 그렇겠죠. 그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은 노숙자들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다. 맞습니다. 길거리에 이렇게 그거 그러니까요. 달라고 할 정도면 맞아요. 그래서 이런 글이 올라오자 댓글창이 폭발을 했었는데요. 막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뭐 음식을 좀 달라고 해서 뭐 사과랑 뭐 이런 과일들을 좀 줬어요. 되게 좋고 비싸고 사실 구하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노숙자로서는. 근데 그거를 알겠습니다 하고 받고 나서 이게 운전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네. 지나치고 있는데 그 바닥에 던져서 그 밟고 있더래요. 아 진짜로. 네, 그런 그거는- 식으로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음식을 줬는데 이러니까 또 많이들 못 드리는 네, 맞아요. 거예요. 그 그죠? 음식 받고 나서 나 이딴 거 원하지 않는다 하고 바닥에 던진다던가. 근데 저 아는 분은 지갑에서 이제 이불을 드렸어요. 네. 스타벅스 막 들어오셨길래 이불을 드렸더니 그거 아니라고 다른 거 달라고 해서 아 이불로 아무것도 안 된다. 5불짜리를 드렸더니 그거 아니 이거 시키달라고. 20불짜리 뺏기셨어요. 아니 근데 달라. 뺏어갔어요 이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노숙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beggar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또 다른 말로 Panhandler. begging 한다는 거잖아요. 뭔가를 달라고
뭐 부탁은 하는 거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그쵸. 부탁 아닌 부탁을 하잖아요. 예. 그래놓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분들은 뭐 온전한 정신이 있으신 분들은 별로 그죠, 없으니까요. 왠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드니까. 캐시를 주기가 두려운 게 예를 들면 20불 주고 이러면 이거를 이제 뺏겨요. 술로 아, 맞아요. 아니면 그런 거 살 것 같은 가능성이 좀 약이나 뭐 이런 높잖아요. 댓글에 솔직히 거의 약이나. 진짜 한 60%의 의견이 그런 얘기였습니다. 마약이나 술이나 도박 뭐 이런 쪽으로 그냥 빠지기 십상이다. 그러니까 네. 그거 하고 싶은데 음식 주면 열받지. 맞습니다. 이 카니에 웨스트 가사 중에 있었어요. Beggars can't be choosers, bitch this ain't Chipotle 하는 가사가 있었는데 진짜로? 예, 진짜 이거 무슨 노래야? 스쿨보이 Q와 카니에 웨스트가 함께한 That Part라는 노래의 가사예요. 그 경험했나 보다, 그래서, 카니에가. 진짜. Beggars들은 이제 노숙자들은 chooser이 될 수 없다. 선택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여긴 치폴레가 아니야, 친구야. 이런 얘기예요. 뭐 막 사워크림 빼달라고 뭐 그런 거 그딴 거 없어. 소스 뭐 네, 달라 맞아요. 네. 예, 카니에 웨스트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얻어먹는 자꾸 그죠. 뭘 가리냐 이거 약간 그거 맞아. 그 느낌인데 회사에서 이거 이따가 좀 피자 표현은 사주면은 그렇지만, 예. 그냥 피자 먹어야지 그런 거죠. 약간. 그럼요.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무노동 무임금이에요. 예, 무노동 무임금. 그렇죠. 맞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번에 한번 제가 인사이드 아메리카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비키니 사진이나 그랬었죠. 아. 이런 거를 이용해서 네. 뭐 프라이빗 멤버십을 모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심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는 그냥 부모님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영상이 혹시 나오나요? 아니면 안 나오나요? no 비디오군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제가 시청을 했는데 저 위에 써 있는 말이 보면 가족 블로거의 패밀리 블로거의 칠드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이분이 아이를 직접 연기하시는데 아이가 이제 꿈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바로 카메라를 꺼내죠. 그랬더니 말을 하려다가 애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앞에 그렇죠. 나타나니까. 보통은. 그쵸. 그렇죠. 보통 이제 어른들도 사실 갑자기 카메라 들이대면 긴장되고 그럼요. 말하기 힘들거든요. 갑자기 왜 찍지 뭐 이런 거. 네, 애들이라고 뭐 다른 건 아닐 텐데 그래서 애기가 이런 얘기를 하려다가 말자 되를 위해서 한번 우리 for our subscribers 한 번만 얘기해봐 네.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되게 약간 강제. sarcasm, 풍자를 지금 하는 영상인 거죠. 애들에 대해서. 그래서 아이가 뭐 실수를 한 것까지도 컨텐츠가 된다는 걸 되게 이 사람이 돌려 까세요. 어떻게 보면은 뭐 우유를 쏟았는데 엄마가 보기 전에 빨리 치워야겠다. 왜냐면 또 이거 인터넷에 올라가겠다 하고 애가 막 치워요. 치우다가 거의 다 치우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한 번 더 쏟아봐 이래요. 그러니까 그 약간 풍자한 그거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니, 애들을 가지고 돈을 벌고 그쵸. 그리고 애들이 불편하던 말던 신경 쓰지 않고 네. 계속 그런 사생활까지도 인터넷에 올려버리는 부모님들을 디스하는 거죠. 네, 아까 그런 거네요. 원영석 기자께서 그 말씀하셨죠. 트라우마 네. 그것도 애들한테 트라우마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당연하죠. 뭐 그건 무대 공포증이라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그렇죠. 있는 부분이라서 맞습니다. 네. 또 이 마지막이 사실 되게 슬펐어요. 마지막에 이제 give mommy a hug. 엄마 한 번 안아줘 하는데 이제 아이가 그렇게 연기를 하시는데 카메라 있는지 이제 확인을 is there a camera 하고 물어보는 거죠. 엄마가 안아달라고 했다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현실로 뭐 어떤 아이가 그런 식으로 반응한 건 아니고요. 미래에 이제 이런 가족 블로깅을 하는 분들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고 풍자를 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풍자가 네.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글의 댓글들도 많이 살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아이를 가지고 인터넷에 크리에이팅 포스팅을 하는 것은 뭔가 제재가 규제가 팔리시가 좀 있어야 필요할 되지 것 같아요. 않는가. 미성년자니까 그죠?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그리고 생각하세요? 자기네들이 이런 부분에 원해서 대해서? 나오는 것도 네. 아니고 부모 블로그죠 이게. 그죠. 부모 보통 children 크리에이터들은 직접 못 찍고 직접 편집하고 직접 못하죠. 업로드하고 하는 친구들은 되지. 아닐 네. 가능성이 높죠. 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어리면 어릴수록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아이들을 가지고 이렇게 컨텐트 크리에이팅을 해서 부모님들이 돈을 벌고 약간 아이들- 사생활을 계속 노출시키는 게 아이들은 상처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충분히. 왜냐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쵸. 당연히 이건 좀 제재 같은 게 좀 법안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좀 마찬가지인 게 드는데. 제가 이제 가끔씩 그 킬라그램 시간대 그런 주제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그 사회 커뮤니티를 힘들게 하는 그 저 뭐죠 유튜버들은 계정을 막아버려야 된다라고 가끔씩 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저것도 맞아. 마찬가지예요. 네. 아 우리 애기 이쁘다 이쁘다 사람들이 이뻐해 줄 거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애가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어머니가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가게 그러니까 자기 집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 서브스크라이브가 지금 당장 뭐 몇백 명이 본다. 아니면 몇천 명이 본다 해서 돈이 확 늘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봐야 이게 반열에 올라갈 텐데 그러면 그때까지 애는 계속 거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제로. 반열에 가고 나면 더 부담스럽고 이제 그렇겠죠. 애가 그렇겠죠.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이 별로 이렇게 나오기 싫어할 때는 자기 자녀들이 그러면 그 부모들이 그거 그걸 하지 존중을 말아야 해줄 돼요.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곳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SNS와 릴스 이런 게 다 엄청 오래된 것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정책들이 저는 언젠간 생길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이번 있습니다. TV 같은 경우에는 이 어린이 아마 있죠. 출연 시간 그 제한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있죠. 그런 것도 생길 다 거라고 그런 걸- 했는데 고려한 생겼으면 겁니다. 좋겠습니다. 네, 정말로. 저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소식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이 마지막 소식 조금 아, 이거 이제 진짜 가장 봤어. 현실적으로 네. 저희 주변 분들이 조심해야 할 조금 무서운 소식입니다. 특히 나 뉴욕시에 이거 사는 영상 사람들. 봤는데? 맞습니다. 네. 제 주변 친구들이 저는 오히려 먼저 네. 인스타에 뉴욕에 사는 분들이 이 지역 동그라미 치면서 맨하튼에서 이 지역 가지 마세요. 여자들 이 지역 혼자 걸어 다니지 마세요. 네. 이 여행도 지역 가면 안 걸어 다니다가 되겠네요. 주먹질 당합니다. 막 그것도 이런 좀 식으로 그것도 좀 같이 공개하시죠. 네, 인스타그램에 저는 먼저 올라온 걸 제 친구들이 올린 걸 보고 나서 이 헤드라인을 찾아본 네. 건데요. 헤드라인을 보시면 Multiple women online say they were punched while walking around New York City 라고 하십니다. 아무 이유 없이. 와 너무 무섭네요. 묻지 마. 그럼 묻지 마.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소식을 봤는데요. 한번 이제 맨하튼 근처를 걸어 다니다가 이제 네. 폭행을 당했다고요. 그쪽에 뭐 풋트래픽도 굉장히 많죠.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어떤 남성이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했다고 얼굴을 네. 그냥 가격했다고 하는 거죠. 뒤통수를 와. 가격당한 사람도 있고요. 안 보이는 각도에서 그냥 무차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와. 그러고 뭐 두세 대 때리고 막 오래 때리다가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한 한 대 대. 한 때려서 대만. 여성들이잖아요. 보통 이제 인플루언서 같은 그런 되게 마른 여성들을 많이 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대로 그냥 쓰러지고 인플루언서들을 노린 누군지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가는 거죠. 때리고 솔직히 도망가는 거. 때리고 도망가면 뭐 누군지 보지도 못할 거 아. 아니에요. 못 보죠. 네, 뒤에서 때리고 난 쓰러졌는데 어떻게 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뉴욕 그 맨하튼 거리 가장 좀 사람들 많이 걸어 다니는 그런 쪽 지역에서 혼자 핸드폰을 보고 그런 경우 사람들은 네, 뭐 노리는 인스타그램이나 뭐 릴스 같은 대부분 거나 이렇게 틱톡을 하니까. 하면서 네,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다니는 지금 내가 주변에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여성들만을 노려서 홀로 다니는 여성들만을 노려서 이게 집단인지 아니면 한 명의 만행인지 아. 알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분의 코빼기도 아무도 결국엔 보지 못한 거예요. 그 때린 사람들은 다 남자고. 남자라고 그렇겠죠? 이제 전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정확한 인상착의나 이런 것들이 또 나오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남자일 가능성이 높죠. 네. 주먹질을 한다는 자체는. 맞습니다. 그쵸. 뭐 남성이라고는 이제 나왔습니다. 어떤 남성이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했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가- 이제 예, 가해자 나왔습니다. 인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별로 없죠. 이 뉴스에 대해서는. 네, 인종에 대한 언급이나 뭐 네. 체격에 대한 언급이나 뭘 입고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고요. 그냥 얼굴에 상처가 생긴 사람들, 뭐 머리에 혹이 생긴 사람들부터 심지어 뒤에서 가격당한 어떤 분은 그 바닥에 넘어지셔서 얼굴이 또 끓기기까지 하셨다고. 그렇죠. 어. 아 근데 이거는 조금 계획적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폰을 들고 가는 마른 여성이라고 딱 타겟이 특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 예. 그런데다가 얼굴을 가격한다라는 건 지금 항상 경찰들이 그래요. 주변을 살펴볼 때 폰 보지 마세요라고 맞아요. 얘기를 한단 네.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변을 못 보니까. 못 그럼 보지. 어딜 맞아도 상관이 없는데 얼굴을 맞았을 때는 한 방에 꼬그라지기가 쉽죠. 그죠. 그쵸. 예, 일어나기가 쉽지 특히 않죠.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냥 핸드폰 보고 맞아요.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맞으면 뭐에 맞았는지도 사실 모를 모르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게 비디오로 이게 촬영된 거잖아요. 그게 CCTV인가요? 아니면 누가 딴 사람이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그러니까 누가 틱톡이 찍고 궁금한데요. 있으면은 그럼 네. 그것도 그
공범 아닌가 네. 일부러 알고서 오히려. 이게 아니면은 그 일부러. 정말 뭐 틱톡에 뭔가 인기를 끌려고 그런 네. 와, 행동을 그런 하는 거라면 건가? 진짜 이거는 너무 라는 생각이 너무 드네요. 무서운 행위 음. 아닐까요? 이게 노리는 여성분들이 좀 젊은 여성이긴 하더라고요. 네. 네, 이제 노인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을 노리는 건 아니고 젊은 20대에서 최대 40대까지 지금 이런 그 약간 짓을 당했다고 여성 하더라고요. 혐오자의 짓이 아닌가 그런 싶은데. 거 그럴 수 약간, 있죠. 그렇죠. 어. 네. 그죠. 하여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뉴욕에 계신 또 한인 여성분들도 그 그러니까. 맨하튼 지역이 어딘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사실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또 표시들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오. 이런 피해자들이 지금 난 이쪽 지역에서 당했다 하면서 인터넷에 또 이게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그런 지역들은 조금 조심해서 핸드폰은 보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다른 분들과 함께 다니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그리고 싶습니다. LA에서 관광으로 가시는 분들, 그렇죠. 타 지역에서 또 그쪽으로 특히 넘어가시는 분들도 왜냐하면 조심하셔야 그쪽에는 돼요. 어두울 테니까요. 네. 잘 몰라서. 네, 뉴욕에 좀 약간 이런 희귀한 사건들이 많은 것 같아 보면. 사람이 또 그런 엄청 것 많이 같아요. 밀집돼 있어서 그런지 음.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런 미친 사람 꼭 조만간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의 가장 빠르게 인싸되는 법 인사이드 아메리카는 여기까지 전 킬라그램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안지영 씨, 안홍일의 라이프스타일. 홍일 안홍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이름을 지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 세컨 네임이에요. 안홍일이라고 안지영입니다. 오늘도 라이프 스타일 또 많은 소식들 3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디 아시죠? 디디. 네, 디디라고 디디. 부르더라고요. 디디 전 퍼프데디라고 했었는데 옛날에 퍼프데디. 옛날 팝데디인데 네. 요즘엔 팝데디죠. 디디. 그 그죠, 살해 디디. 혐의에서 벗고 나서 자기가 이름을 개명했죠. 아, 맞죠. 그쵸. 네. 디디가 지금 제목 보시면 연방법 집행기관에 의해 성폭행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뭐 인기가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인기가 많죠 요즘. 이 사건이 원스. 요즘 그죠. 거의 난리가 가장 났죠. 핫한 사건 중에 맞아요. 하나죠. 그러죠. 가장 핫한 네. 인기가 있다기보다는 핫한 사건이죠. TV만 화두에 많이 틀면은 오고. 맞아요. 뉴스에 나오죠. 매일 나오는 네. 것 같아요. 이게 아, 맞아요. 지금 구속 최근에 기사도 들어서. 계속 나오고 왜냐하면은 이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작년에 여자 10년간 사귀었던 카산드라 그죠. 그 여자가 많이 얻어맞았다고 맞아요. 표현했고 맞아요. 거의 15년 캐시 사귀었죠. 벤처? 특히 이제 네. 남자 네. 그죠 남자하고도 관계를 가졌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그래서 그래서 어떤 지금 뭐 내용이죠? 감금, 인신매매, 성폭행, 불법 무기, 거기에 약물 투여, 불법 성착취, 미성년자 강간, 뭐 굉장히 많아요. 앞에 꼬리표를 단 게. 그래서 네. 이 수년간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제기가 돼서 미국이 지금 발칵 뒤집혀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나왔는 네. 거 봤을 때 범죄형으로 때려 맞으면 200년은 받겠네요. 네. 200년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국토안보부 수사국 HSI 요원들이요 그 집을 다 급습을 했어요. 이제 안보부. 마이애미 집, 로스앤젤레스 집 이렇게 해서 급습을 하고 뭐 최근에 본 기사에는 장갑차까지 동원을 해서 아 그러니까 나 장갑차도 봤어. 예, 네. 집에 뭐 급습을 해서 막 네. 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수색을 하는데 네. 뭔가 좀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아니 정도인데. 한 명 잡으러 갔는데 그렇게 그쵸. 하는 건가요? 막 그 네. 그 이제 디디 집에 뭐 헬리콥터까지 날고 오. 막 장갑차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그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가수 캐시 벤트라는 네. 작년 11월에 성폭행 예. 때문에 캐산드라. 그 성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고소를 한 상태고요. 뭐 그뿐만 아니라 뭐 그 전에 그 작년 12월에는 20년 전 10대 청소년 집단 성폭행에 가담을 했다라는 또 이야기 때문에 소장이 접수가 됐는데 네. 네. 또 이 익명의 여성은요 20년 전에 17세였을 때 당시 이 디디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또 릴로드가 1년 넘게 성상납을 했다. 이 그 그 디디에게. 릴로드가 남자죠? 네, 네. 남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성상납을 하면서 뭐 약물까지 이 디디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얘기가 네. 또 나오고 있죠. 남자랑 또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해서 좀 문제가 더 그러니까 되는 거 사실 같습니다. PDD가 이제 물론 뭐 제니퍼 로페즈하고 옛날에 같이 다니고 해가지고 여자친구들은 뭐 굉장히 화려한 여성 편력이 있구나 했는데 남자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맞아요. 그러게요. 사람들이 나오니까 거기서 더 이제 관심이 꽂힌 것 같아요. 야, 이거 맞아요. 사실 계속 어떻게 보면은 그쪽으로 엮이고 있잖아요. 남자랑 뭔가 관계를 했다는 예. 쪽으로. 맞아요. 한두 번이 아니라. 그리고 그쵸. 이제 남자 이렇게 뭐 신인들이랑 관계를 가진 후에 이제 좀 가수로서 좀 뜰 수 있게 네. 해줬다라는 얘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되고 그래도 있습니다. 퍼프데디인데 왜 이렇게 망가지는 걸까요? 옛날만 해도 인기 좋았지. 어.
옛날부터 뭐 문제는 많았습니다만. 네. 그렇죠. 옛날에 아 저기 근데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 게 여기 보면 국토안보부가 조사를 하고 그쵸.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왜 장갑 헬리콥터 장갑차 이거는 차가 약간 그죠. 왜 줘? 그리고 체포는 안 됐어. 맞아요. PD는 체포가 안 됐어. 맞아요. 다른 그 주변 인물들이 좀 체포가 된 아니 것 근데 같아요. 보통 국토안보부가 뜨는 거는 보통 뭐 간첩 정도 되는 사람들이 조사를 받거든요. 그죠. 예, 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일이 되는지도 잘 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디디 그러니까. 측에서는 이거는 자기를 향한 마녀 사냥이다.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 좀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그 캐산드라 그 그쵸. 사람도 그렇게 정신적 고통을 받고 너무 힘들었다고 했으면서 하루 만에 고소 취하하지 하루 만에 않았나요? 취하했어. 저 하루 만에 원스피어시에서 합의. 하루 만에 합의했죠. 합의했습니다. 제가 원스피어시 맞아요. 봐가지고. 예. 하루 만에 합의로 합의했고. 네. 마무리되면서 그때 디디가 한 말이 이 기밀 유지 조건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하면서 다만 이번 합의가 범죄를 인정한 건 절대 아니다. 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냥 일 크게 만들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네. 근데 이게 카메라가 뭐 100여 대 있고 맨션에 이게 스타들 많이 초대했는데 그 성행위를 한 거를 몰래 찍은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들이 제기된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꼬리 자르기라도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뭐 모르겠어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지켜봐야 될것 않을까요? 같아요, PD. 네, 그렇죠. 아, 맞습니다. 이 네. 배우는 또 사고 쳤네요. 두 번째 소식 누구죠? 이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윌 스미스? 오늘 윌 스미스 얘기예요. with speeding ticket. 맞아요. 아카데미 말리부. 아카데미 인물. 네, 그 싸대기 말리부에서 때린 거에 대한 약간 맞습니다. 월드플레이 스피딩 같네요. 티켓 또 속도 위반까지 했습니다. 네. 이제 그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아시잖아요. 근데 PCH. 거기가 좀 위험해요,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서 사고 날 때가 많이 있죠. 아니, 그리고 사망 사실 사고가 많아요. 거기가. 과속하기가 너무 과속에 적합한 도로죠. 바닷가 과속에 쪽에서 적합한 괜히 도로인가요? 좀 달리고 그렇죠. 싶고 1번 도로잖아요. 또. 막 끌어오르고 막 네. 밟고 그렇죠. 싶고 막. 분위기가 또 바닷가 있겠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또 그래서 얼마나 잘 뚫려 있어요 일직선으로. 그렇죠. 또 잘 뚫려 있기 때문에 윌 스미스 벌금은 $400로 뭐 그게 다예요? 네, 책정이 아니, 뭐 됐다고 돈도 하고요. 많은데. 지금 디디 뉴스하고 네. 윌 스미스 이거 스피딩 말리부에서 스피딩했다니까 약간 귀여워 보이는. 네. 아니 근데 그런가요? 몇 마일로 달렸길래 그런 거예요? 지금 뭐 몇 마일 63마일이라고 하네요. 시속? 아직 63마일이면은 63마일로 달리다가 걸렸다고요? 45마일로 제한돼 있대요. 근데 아. 20마일을 더 초과해서 달린 거네 거의. 그럼 그쵸? 400불은 60 리저너블. 63마일이면 스피딩 티켓 뛰나요? 내가 그래도 저번부터 45마일 얘기하지만 전에서는, 네. 위험 발언하지 말아요. 역주행에 뭐. 아니, 예. 이게 제목에서 그냥 slap 쓴 게. 아 좀 그게 약간 웃겨요. 맞아요. 그 Slapped 약간 좀 with 이게 speeding 그 ticket 네, in 사실 Malibu. 제목을 잘 보고 왔다. 제가 뭐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닙니다만 맞아요. 사실 거기는 60마일로 달린다고 해서 걸리진 않아요. 잘. 그지 사실 네. 잘은 안 제가 봤을 걸리는데 때는- 운이 안 좋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윌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운이 뭐 없었던 스포츠카나 좋은 거 타고 좋은 거 다니지 타고 않겠습니까? 다녔겠지. 눈에 띄는 근데 차를 이제 탔을 눈에 수도 띄는 있죠. 차를 타는데 네. 숨어있던 잡힌 경찰관이 거죠. 나오지 않았나. 근데 또 하필 그게 윌 스미스였던 거죠. 네. 뭐 얼마 전에 잡고 보니 저기 윌 스미스. 그죠. 예전에 멜 깁슨도 한번 저기서 잡혔던 것 같은데 음주운전으로. 아 근데 여기서 여기 말리부는 잘 잡혀요. 맞아요. 그쵸. 근데 모르는 말리부 것 같아. 조심하셔야 어떻게 보면 됩니다. 윌 스미스님은 지금 음주운전이었던 것도 아닌 거잖아요. 네, 그냥 그냥 속도 스피딩 위반. 티켓 그냥 뛰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왜냐면 이제 지난 2022년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쵸. 또 한번 싸대기를 날렸잖아요. 작년에 좀 싸대기 기억나죠, 나죠. 기억나죠. 써니 와이프에 대한 찰지예요. 이야기 네. 때문에. 그죠? 그 제이다 네, 그래서 스미스에 대한 이야기. 맞아요. 그 제이다 핑켓 스미스를 향해서 무례한 말을 건넸던 그 코미디언 크리스 락의 뺨을 이렇게 확 그렇죠. 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고 근데 있는 무례한 상태에서. 말보다는 쪼쿠였는데.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 뭐 봤을 그 때는 얘기 윌 그랬어? 스미스가 네. 지금 그 약간 뭐. 갱년기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 사람이 남성 그럴 수 갱년기. 있지. 왜냐면 아. 남자들도 갱년기가 요즘 50대 너무 많이 온다고 아니면은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럴 수 활발한 스타였는데 그렇죠. 지금 그 사건 때문에 잘 안 됐으니까 안 되고 이제 있지, 우울할 그렇죠. 수 있어요. 지금 굉장히 우울한 상태에서. 속도 좀 냈고. 아, 그러니까 말리부 가서 바람 좀 쐬려고. 바람 그렇다고 해서 걸렸어. 그렇다고 해서 과속은 안 되지만 그렇죠. 그죠. 안 되죠. 그냥 이제 네. 다른 연예인들 뉴스에 비하면 참 네. 방금 뭐 귀엽다. 애교인 수준이다. 네, 방금 디디 뉴스에 비하면 뭐 그죠. 에이, 그거 비하면 너무 너무 대발의 피죠. 네, 네. 디디부터 얘기하고 이 얘기하니까 그냥- 이제 너무 그냥 좀 그래 갱년기가 보이는데. 좀 심하다라고 아, 네. 생각하시면 새 될 것 영화가 또 같고요. 나오더라고요. 배드 네. 보이스 5 나온대요. 오, 곧.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얘기를 안 그래도 하려고 얘기를 하려고 했어. 윌 스미스가 이제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나쁜 녀석들이죠. 나쁜 녀석들 한국어로는. 맞아. 네, 라이드 난 너무 오 재밌게 나이가 봤어. 6월 7일 오늘 6월 7일 날 네, 나옵니까? 6월 7일 아. 미국에 개봉을 합니다. 그러면은 윌 스미스랑 상대역도 같이 똑같아요. 나오나요? 마틴 로렌스. 똑같나요? 아, 오. 좋네요. 나는 솔직히 마틴 로렌스 때문에 봤거든. 아, 나도 너무 마틴 재밌어. 로렌스 때문에 봤어요. 너무 너무 웃겨가지고. 저도 어. 다 챙겨봐가지고 재미있게 배드보이즈는.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우리 네. 윌 스미스는 이제 뭐안 운전 보실 거예요? 조심하시고 나 이거 안 봐야지. 보실 것처럼 얘기하네. 이건 별로 봐야지. 주영님 봐야죠. 스타일의 영화 아닐 수도 있고 아, 그렇긴 하죠. 남자들이 볼 만한 남자분들이 네. 되게 원안 좋아하는 봤죠.
봤죠. 원 봤어요? 네, 봤죠. 야, 보고도 그런가? 네, 우리 윌 스미스 영화 좀 대박 나기를 빨리 그 싸대기와 네. 그 음주운전 아니죠? 저는 조금 티켓에서 윌 스미스는 좀- 그 정도로 막 사람들이 싫어할 그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전부. 근데 좀 많이 헤이링을 아 근데 그게 전 받는 것 세계적으로 나가고 네. 있다가 그쵸. 싸대기를 때린 거라서 그게 좀 크죠. 그리고 아카데미까지 욕먹은 게 그렇게 하면은 빼야 되는데 그럼요. 나무주연상까지 버젓이 네. 기립박수까지 맞아, 쳐가지고 맞아. 행사 자체가 완전히 망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아니, 거예요. 그래도 연기는 너무 잘하잖아요. 정말 연기 대배우죠. 잘하죠. 네, 예. 윌 스미스. 스타시죠. 그리고 저는 프린스 오브 벨 에어. 알리에서 좋았던 것 네. 같아요. 알리. 예. 맞아, 알리에서 너무 알리에서 좋았죠. 무하마드. 나쁜 녀석들 6월 7일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화 나쁜 홍보하셨어요? 녀석들. 이거 나쁜 영화 녀석들. 홍보하려고 스피딩 하신 거 아니시겠죠? 아니 약간 1, 2, 3, 4도 보지 2, 3, 4는 안 봤을 것 뭐 같은데. 한두 개인가 봤습니다. 2개 봤어요. 네. 하여튼 이번엔 봐야죠. 네, 네. 세 번째 소식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많이들 가시나요? 우리 아웃백 안 간지 또 오래됐나? 어릴 때 많이 갔죠. 한국에 있을 때는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예. 한국. 저도 옛날 어릴 대학 때. 시절에 한번 가보고 한 번도 안 가고. 호주에서 온 그거 아닌가요? 네, 아웃백 아, 이게 호주 스테이크 건가? 하우스가 미국 거 아닌가요? 오스트레일리안. 아, 왜냐면 호주. 아웃백이라는 아, 것 자체가 호주. 그 호주의 그 중간에 호주군요. 있는 그 넓은 초원 지역이 아웃백입니다. 그리고 아. 그 몰랐네요. 로고를 보면 캥거루가 들어 있어요. 아 그러나?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다시 돌아오시고요. 기사로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실수로 술을 마신 12살 소년이 병원으로 진짜 이송됐다라는 웃긴다, 오 마이 갓. 이야기입니다. 미시간 주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네. 이 실수로 알코올 음료를 제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딸기 주스를 주문했는데 이제 알코올이 섞인 보드카가 이거 약간 보드카 보드카 같은 게 딸기? 섞인 게 네.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12살짜리. 먹은 순간 좀 일반적인 맛이 아니라 약간 먹자마자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렸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죠. 12살의 아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가족들 모두 사실 술을 좀 안 마시는 가족이라서 어. 잘 몰랐대요. 그 음료에 술이 들어있는지를.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버에게 얘기를 하고 또 바텐더가 실수한 걸 확인을 해서 그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에선 사과를 하고 그 소년은 결국 병원에 또 입원을 입원했고. 했다라는 음. 이야기였습니다. 12살짜리 네. 소년이면은 진짜 그럴 수도 있죠. 술 네. 처음 네. 그쵸? 마셔보고. 예전에 몇 살 때 마셨나요? 처음으로? 저는 되게 늦게 마셨어요. 술. 아, 진짜요? 처음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말해도 되나? 네. 프롬 때 이제 처음 마셔봤고. 프롬이면 몇 살이죠? 프롬이 18. 프롬이면 고등학교 아니야? 한 17살, 17살. 18살. 그건 뭐 네. 그렇게 뭐 근데 뭐 네. 이거란 거 아니고. 뭐 저도 촌에 살았거든요. 네. 아니, 자꾸 촌이라 해서 미안한데 저희 고향 분들한테 네. 그 시골에 살면은 일찍 마시고. 언제 뭐 그래서? 반일 하고 막걸리. 뭐 이러면 음. 막걸리를 그냥 음료수처럼 열몇 그냥 살 드세요. 때 그런 거예요. 드신 네? 거예요? 뭐 중학교. 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취하도록 마시지는 않죠. 그렇죠. 저도 고등학교 때 마시고 그때 마셔보고 프롬 때 너무 맛없어서 다시는 안 마시고 아. 한 25, 6대에서 그때부터 다시 술 마시기 시작했어요. 전 이거 네. 보면서 옛날 취재했던 게 생각나는데 그때 제보를 받은 게 뭐였냐면은 한인 유명 식당인데 아침에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물컵에 소주가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머머. 그 얘기야. 그래가지고 너 이게 말이 되느냐. 어머머. 약간 그 약간 그런 그 수 생각이 헷갈려서, 있죠. 헷갈려서. 헷갈려서 색깔이 네. 비슷하니까 와, 그건 최소한. 이게 어린 아이들이요 먹으면 안 된대요. 근데 술을. 아, 그럼요. 안 좋죠. 왜냐면은 네. 아직 12살은 그 성장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네. 특히나 그 성장 장애가 올 수도 있고 음. 또 거기에다가 적은 양을 먹어도 어른보다 굉장히 몸에 해롭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알코올 혹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어머님들이 오늘 되게 무슨 캠페인 같아요. 그죠? 네. 어머님들이 그 기미상궁처럼 우리 아이들 음료 나오면 한번 먹어봐주고 아, 이렇게 그렇죠. 해야 되지 이거는 않을까요? 좀 심각한 네. 일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입원까지 했으니까. 네, 왜냐하면은 보통 그죠? 심각하죠. 주문을 하면 어떤 사람이 뭘 주문했는지 웨이터들은 다 그쵸, 확인을- 외워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네. 웨이터 일을 많이 했었어. 아. 가지고 오. 어떤 사람이 뭘 주문했는지 외워야 되는데 스트로베리 뭐 레모네이드 뭐 이런 거 시켰다고 그쵸. 하셨잖아요. 음. 근데 그럼 그게 12살짜리가 시킨 걸 알 텐데 보통 음료가 바에서 나오는 음료가 알코올 따로 나오고 아, 그러네요. 어,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냥 이렇게 음료수는 따로 웨이터가 나오네요. 따로 네. 따라요. 아. 바에서 음료가 나왔다는 건 애초에 입력부터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네. 그러니까 바로 맞네요. 티켓이 가서 바에서 만든 거고 자기가 바에서 네, 들고 날카롭네. 오는데 그 웨이터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 맞아요. 해고시켜야 됩니까? 그렇죠. 아니 보니까 웨이터가 술 취했나 보네. 네, 아, 애초에 그러네요, 진짜. 음료가 따로 나옵니다. 문화충격 그러네요. 14번 하다 보니까 굉장히 굉장히 날카로워요. 굉장히 날카로워. 예리해졌어요. 거의 뭐 아, 이거 되게 형사 잘- 수준이에요. 이거 팩트입니다. 와, 오늘 아, 그 그- 전화 줘. 팩트죠. 네. 그 거짓말했다는 게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해고하세요. 왜냐면은 문제 큰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 실수를 심각하네요, 바로잡을 정말. 네. 그게 엄청 많았을 거예요. 음. 심지어 내려다 줄 때도 내가 지금 이거 바에서 들고 온 레모네이드일 텐데 그러면 그쵸. 음. 들고 왜냐면 오면서 아이한테 웨이터 줬다는 스테이션에는 게. 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텐더가 무조건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바에서 이걸 들고 애한테 갖다 준 건데
이게 말이 되냐? 진짜 웃기는 거네. 더 맞네요. 웃긴 심각하네요. 거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법적인 법적인 소송이 뭐 있나요? 소송이 어. 있나요? 뭐 다행히 그런 소송은 없다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합니다. 합의를 했거나 아니면 합의. 아웃백 측에서 그냥 몰래 처리할 그렇겠지. 거 그러니까 그냥 같은데. 징계 네. 조치만 취했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땐 직원을 좀 해고. 해고하거나 그죠, 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않았을까라는 누군가는 생각이. 보고 했으니까 이렇게 보도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뭐 네. 심장이 뛰거나 술이 안 받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간이라도 망가졌으면 큰일 맞아요. 날 뻔했죠. 그래도 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네. 또 지나친 알코올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위험하니까요. 우리 모두 다 왜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시죠? 네. 조심하시 캠페인처럼 얘기하는. 네, 아. 나중에 조심하시길 밑에다가 바라겠습니다. 로고 하나 달아줘요. 그 잠깐만 그거 있잖아요. 술 적당히 드세요. 적당히 드십시오. 우리 건강하게 먹고 자고 아프지 않는 우리 구독자 네.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주엽 씨는 아프지 마세요. 그러니까. 공골 빨리 때도. 나아야죠. 네. 오늘 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라이프스타일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였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게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명언이 아닙니다. 그냥 저희 아버지께서 이 입이 닳도록 하시는 말씀 중에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요. 결정은 내가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너가 지니 결정을 할 때 신중해라는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결정 하시겠습니까? 이 문화충격 시즌2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14번째 에피소드 마치겠습니다. 15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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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